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최근 보험과 금융시장의 소식들을 다룬 기사 모음인데요. 처음엔 그냥 흩어져 있는 뉴스들인 줄 알았는데 이걸 쭉 꿰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하나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오, 어떤 흐름을 보셨는데요? 바로 우리와 이 금융 시스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아,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돈과 건강, 또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사들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각각의 사건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좀 빼고요. 핵심만 짚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좀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스템의 허점이 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소식인데요. 농사일을 하시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농업인 이야기인데 유족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일어난 게 명백한데도 말이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한데요. 핵심 쟁점은 바로 사망 확정 시점이었어요. 사망 확정 시점이요? 네. 우리 법에서는 실종된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해주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리거든요. 아,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사고 발생과 사망 확정, 이 둘 다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만 보험금을 준다고 딱 명시되어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그럼 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났지만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린 시점은 보험기간이 끝난 후라서 돈을 못 준다. 이런 논리인가요? 정말 좀 말장난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다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죠. 보험사의 논리는 우리는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거고, 안타깝게도 법원도 그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 이건 단순히 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모를 재난이나 사고로 실종되었을 때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도 똑같은 허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이게 특정 농업인 안전보험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럼 제 보험 증권을 꺼내서 당장 뭘 확인해 봐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증권에 있는 아주 작은 글씨, 특히 보험금 지급 사유 부분을 잘 보셔야 해요. 지급 사유요? 네. 만약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처럼 사고와 사망이 모두 기간 내에 일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바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장치에 이런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스템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런데 이런 틈이 소비자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니까 기업들도 자신들의 손실이라는 틈을 막기 위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을 텐데 언제부턴가 내가 쓰던 알짜 신용카드 혜택이 슬그머니 줄거나 아예 단종돼 버리는 경우 부쩍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금융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슈링크플레이션이요? 과자양 줄이는 거요? 네. 과자 양은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처럼 연회비는 그대로인데 핵심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카드사나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 바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인 거죠. 그럼 이건 그냥 혜택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 헬스케어 플랫폼에 집중한다는 보험사들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요. 그게 바로 더 큰 변화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벗어나서 아예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인 거죠. 사업 모델 자체를요? 자, 보험사의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바로 고객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보험금이거든요. 헬스케어 플랫폼은 이 발상을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고객이 아프기 전에 미리 운동 습관이나 식단을 관리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료비 청구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데요? 그렇죠. 가입자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걸음수를 채우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인증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의 상품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건 보험산업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앞으로 만나게 될 보험 상품들은 단순히 위험을 보장하는 걸 넘어 당신의 생활 습관에까지 개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사전 예방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왜 보험사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10년 만에 무려 46%나 급증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 수치가 바로 보험사들이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죠. 아, 보통 대상포진의 원인을 면역력 저하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 이면을 좀 더 깊게 봐야 해요. 이 46%라는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노화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스트레스와 고령화의 압력이 몸으로 나타나는 뭐랄까 생물학적 지표 같은 거예요. 사회의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지표라니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또 너무 빨리 변하는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를 깨우는 거죠. 아, 그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군요. 네, 더 무서운 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인데 이건 치료도 어렵고 몇 년씩 극심한 고통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관련 의료비와 보험금 지급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60대 이상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그렇게 권하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과 직결되는 거대한 흐름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예방에 투자하는 건 이런 시한폭탄 같은 질병 트렌드를 관리해서 미래의 손실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 대상포진 해방 접종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고령 사회의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전략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시스템을 교란하는 건 기업뿐만이 아니죠.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개인들의 문제도 있는데요. 네, 보험 사기 같은 거요. 맞아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한 남성의 이야기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네,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나쁜 사람 하나가 벌인 범죄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런 보험 사기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보험사가 돈을 줬으니 보험사가 피해자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저와 당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선량한 가입자들의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돕는 공동의 지갑 같은 거거든요. 아, 공동의 지갑? 네. 그런데 사기꾼이 그 지갑에 몰래 손을 대서 돈을 빼가면 결국 지갑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죠. 아, 결국 보험 사기로 줄줄 새는 돈이 결국 정직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보험 사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아요. 교통약자의 지위를 악용한 저런 범죄 하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결국 다음 달 내 보험료 고지서에 조용히 반영되는 거죠.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M라이프라는 보험사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언제든 연금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네, 비대면 서비스죠.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냥 좋게만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편리함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원할 때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금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설계사분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는 모두 스스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특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특히 예상 연금액이 어떤 가정하에 계산된 숫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아, 그 높은 수익률을 가정해서 보여주는 그거요? 네, 맞아요. 보통 가장 이상적인 수익률을 가정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변액 상품인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요. 비대면으로 가입할수록 설명을 못 들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모든 확인의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약관의 작은 글씨 하나가 만든 비극적인 틈에서부터 그 틈을 메우려는 기업들의 거대한 전략 변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하나의 유기체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 다룬 뉴스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변화와 대응이었어요. 제도의 허점은 우리에게 약관을 더 꼼꼼히 읽어보는 대응을 요구하고요. 네.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는 보험 산업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초점을 옮기도록 만들었죠. 또 기술의 변화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당신의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한 삶과 안정된 노후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는 코치의 역할에 더 가까워져야 할까요? 아, 방패냐, 코치냐.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더 현명하게 당신의 돈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